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폴더폰 사용했거든요. 근데 한국 딱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폰 자체가 다르니까 와 너무 좋다. 어떻게 터치로 되어 있는 폰을 쓸 수가 있냐. 막 이거에 굉장히 와 한국 진짜 끝내준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그거에 대한 막 감탄사도 나오지 사용 못 해본 까막눈한테는 솔직히 막 감탄사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디 나갔다 와도 막 와 우리나라 어떡하면 좋아 막 엄지척척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게 처음 만져보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그 한국에서 막대기라고 하나요? 폴더폰 사용했거든요. 근데 한국 딱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일단은 그 폰 자체가 다르니까 너무 그거에 대한 와 너무 좋다. 어떻게 터치로 되어 있는 폰을 쓸 수가 있냐. 막 이거에 굉장히 와 한국 진짜 끝내준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그 안에까지 모르니까. 예, 예. 그리고 쓸 줄은 모르고 네이버 검색도 모르고 카카오톡도 그저 신기하기만 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내가 막 정말 무지는 뭐 팩스로 한 장 다 보내고 모든 게 다 그냥 와이파이로 전송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살면서 와 정말 편리함을 느끼고 지하철 타도 와이파이가 다 되고 막 이런 거는 지금 살면서 감탄사가 나오는 거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내가 살면서 모든 게 다 새롭거든요. 모든 게 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게 더 먼저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디지털화 막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다음번이고 딱 살면은 아니 그냥 물만 딱 켜두고 난 더움을 참으려고 이런 것만 다 감탄하려고 해도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생활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는 걸 우리는 그거에 또 고마워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디지털화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꿨어요. 이렇게 막 최첨단, 북한 말로만 항상 21세기 최첨단이라 하는데, 안 됐거든요, 전혀. 불도 없어서리, 아니, 등잔불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크다 보니까, 디지털화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느끼지, 그때 당시 처음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도 사용하고 왔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좀 범위가 달라요. 우리는 노트북 하나 있으면 그 활용도가 엄청나잖아요. 얘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전문가들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막 해커들이라든가 전문 과학분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할 게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왜냐면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북한 다 문서화거든요. 아직도 이거 필러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노트북 하나로 포토샵까지 다 할 수 있는 한글, 엑셀 이런 게 다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뭐 한국 드라마 본다거나 게임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메모할 때 문서 메모할 때 써놓고 이런 것밖에 전부예요. 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노트북이 활용도가 이렇게 높았어?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배우는 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왜냐면 북한에서 전혀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맨 처음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을 때도 뭐 USB로 한국 드라마 다 보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가 온 이후에 자체로 와이파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북한 자체 와이파이로 전송하고 받고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최첨단으로 해외까지 막 전송이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검색을 뭐 한다 이런 게 없어요. 통신도 전화국에서 그런 통신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운영하는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지. 우리처럼 뭐 SK 이렇게 막 있는 게 없어요. 그 한국에 오니까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빠순이. 제가
그게 속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본 드라마는 가을 동화 그리고 천국의 계단. 근데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제가 본 게 아니고 한국이라고 봤는데 그 한국이 남조선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재밌다고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동화를 한 11번 봤거든요. 제가 반복해가지고 그러다가 크면서 어머 이게 남조선이었네를 알고 너무 충격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유치원 선생님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남조선은 못 먹고 못 살고 아프면 눈 팔아서 엄마의 병을 거치고 아직도 깡통 차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드라마를 보면 아니잖아요. 라디오 들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멘붕이 처음에는 막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 빠져들게 되었고 마지막 본 드라마는 꽃보다 남자. 그걸 딱 보는 순간에는 정말 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불은 한국에 와서 제가 봤거든요. 그 뒤에 북한의 뒤에부가 안 나와가지고 앞에만 보고 뒤에는 한국에 와서 봤는데 그것도 너무 새롭더라고요. 어디다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북한은 장마당에서 모든 걸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시장인데 우리는 시장이 아니어 살 때가 많지만 북한은 장마당이 있어야만이 모든 주민들의 이게 생존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 나가면 그런 CDR이라든가 영화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허용되어 있는 뭐 옛날 소련 영화라든가 아니면 중국 영화도 허용한 거지 현대작 말고 그런 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한국 드라마는 밤에 사거든요. 웬만하면. 왜냐면 낮 시간대에 살면은 서로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얼굴 보기 때문에 걸렸을 때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 시간대 장마당에 나가서 한국 드라마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은 서로 이 순간 이후로 잊자. 이렇게 딱 하고서 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거래를 하다 보니까 간혹 사기 당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고액을 주고 샀는데 집에가 딱 키면은 한국 드라마 누가 나오겠어요? 이민호가 딱 등장만 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요. 그런 걸 주어서 보고 한국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팔고 또 주인한테 팔고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북한에는 보면 이게 지하에서 아예 이렇게 그 복사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 전문. 그럼 그런 사람들 손에 딱 가면은 그거를 대량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중국이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넘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복사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유통이 한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게 있고 아니면 아예 유통이 복사해가지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게요. 김정은이 워낙 막기 힘드니까 계속 해마다 새로운 그런 막 악법을 만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하고 싶어 하고 또 특별히 막 통제하면은 막 몰래 하는 게 또 막 스릴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도 한국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북한에 살 때 그 삶과 한국 드라마의 삶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다른 세상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정말 사랑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사랑도 너무 막 로맨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저런 삶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막 점점 더 빠져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뻔히 아는 삶이면은 그렇지 뭐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드라마 하다 뒤에 나오면 작가가 또 사람 죽이겠네. 저 뒤에 뭐 이런 여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저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어렵지 않을까. 사람이 그런 심리와 플러스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세상이다 보니까 더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정은이 그렇게 막기는 쉽지가 않겠다. 오죽하면 예전에는 성인은 처형을 했었지만 그런 청소년은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소년도 2명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막 군인들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막 수용소 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걸 봐서는 굉장히 막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거의 마약에 나갔기 때문에 한번 손대면은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끊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능도 있었어요. 예능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왔었고. 근데 요즘엔 조금 들어가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예전에는 밀수도 하고 뭐 무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딱 모든 걸 차단하다 보니까 조금 유입되는 게 네, 힘들다고.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거는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입 하나로만 본다고 하면은 뭐 풍선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뭐 또 강물에다가 또 이렇게 띄우는 게 있거든요. 보셨어요? 역시 페트병에다가 넣어서. 예.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접하지 않을까. 국경으로는 지금 아예 봉쇄가 되어가지고 빨래하러도 못 가고 물길도 못 나가요, 강가에. 예, 나가면 즉시 아예 쏜다고 할 정도거든요, 통화해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조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유튜브는 우리처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자연스럽고 굉장히 편해 보이고 우리랑 다를 게 없네라고 하지만 그건 100%말 한마디까지 다 국가의 컨펌이 나와가지고 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 전체를 볼 수가 없고 북한에서도 유튜브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대외적인 걸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홍보를 잘해야만이 워낙 국제사회에서 인권 가지고 떠들고 있고 북한의 막 그런 사람들의 막 그런 침해, 생존권 막 이런 문제도 워낙 많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홍보, 선전화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에는 굉장히 힘을 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전 쪽에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딱 맡고 있잖아요. 그만큼 북한은 선전 쪽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거짓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계속 포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한순간에 와락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만큼은 정말 엄격히 하고 있다. 왜냐면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북한 하면은 평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내보내는 대외 이미지를 많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북한에서 꾸민 선전용에 불과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게 놀라웠고요. 개인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 주변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이거를 알리고 싶다라는 사명감이 생겼던 게, 북한을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감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활동도 막 6년 했던 것 이유도 북한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근데 방송으로 나오는 북한은 제가 했던 그런 모란봉 클럽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제작진이 의도하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개인 유튜버는 내가 정말 알리고 싶은 부분을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런 걸 알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우리 탈북민들이 잘 사는 게 탈북민들이 여기 사는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통일이 다가오는 하나의 희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척하는 게 먼저 탈북민이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들의 개개인의 그런 삶과 또 이런 우리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알리다 보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가서 그 주민들이 꼭꼭 쌓여있던 세뇌가 벗겨지는 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지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만큼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은 가장 큰 목표는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플러스 저는 조금 그런 복지 단체 같은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통일 안 되었을 때도 여기서도 지금 많은 고아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또 탈북민들의 2세가 나오고 있고 조금 이런 친구들의 케어와 함께 통일됐을 때 북한에 엄청난 고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아들에게 조금 따뜻한 집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어린 시절의 아픔을 견디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친구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